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힘들게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제 발로 뻥 차버린 여자입니다. 남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날의 제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피눈물을 쏟아야죠. 오히려 제 손으로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할 정도예요. 딸만 셋인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5살 아래인 막내 동생이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데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했거든요. 결국 원인 불명으로 진단을 받고 고칠 수도 없는 병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전까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병원에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말단 공무원인 아버지는 적지 않은 빚도 지셔야 했죠. 어릴 때 기억으로도 어깨가 축 처져서 얼굴에 그늘이 져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시리도록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날로 불어가는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도 언제부턴가 일을 나가셔야 했어요. 제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그때부터 집안일을 비롯해서 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을 돌보는 일이 제 몫이 됐습니다. 주말에 어쩌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에도 몸이 불편한 동생을 데리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약속을 잡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혜야,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돼서 네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괜히 집안 사정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일 포기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너만 생각해. 나머지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대가 아닌 간호대를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설득을 하셨어요.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일부러 간호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마디가 돼서 앞뒤 사정 안 가리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도 없었지만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달팠지만 어릴 때부터 막내 동생을 돌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다행히 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대학병원에 취직을 해서 나름 효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생이 아플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의외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집안 형편 때문에 의대 공부를 못 시켜준 게 아니라며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간호사라는 제 일이 좋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둘러싼 세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만나던 날, 저는 의사 남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애랑 같은 병원 간호사라고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애가 좀 더 있다가 결혼을 했으면 했는데 굳이 지금 그것도 간호사랑 하겠다고 해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 의사 만들려고 진짜 무슨 일까지 했는데. 그래도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내 맘에 안 차더라도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제가 인사를 할 때부터 보는 둥 마는 둥 탐탁지 않은 표정을 보이시긴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의사니까 기대가 크셨나 보다 했습니다. 그쪽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니 뭐 내가 큰 걸 바랄 수는 없고 게다가 나도 막 아들이 의사랍시고 분수에 안 맞게 욕심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요. 집 열쇠랑 자동차 그리고 예단으로 3억 정도만 준비해요. 내 친구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우리가 교육자 집안이라서 최대한 배려한 거예요. 그쪽 집안도 의사 남편, 의사 사위들이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아들 잘 키우신 건 알겠지만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귀하게 자란 딸인데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겨우 참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의사랑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간호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인성이 기준 미달인 의사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건 거의 매일 보는 일이고요. 성에 안 찬다고 손찌검까지 하는 모습도 자주 봤으니까요. 옆에서 보는 저조차도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심한 경우도 많았는데 말대꾸를 하거나 항의를 했다가는 가차없이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다들 어쩔 수 없이 쉬쉬하고 있죠. 대학병원 안에서 담당 교수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다들 힘들게 공부해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자신의 담당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말 별짓을 다해요. 구두를 닦아주거나 온갖 개인적인 심부름을 다 해주고 심지어 교수의 고등학생 아들 입시를 위해 밤을 새워 숙제까지 대신해주는 선생님도 봤어요. 물론 생명을 살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좋은 의사들도 많습니다. 곁에서 보면 살아있는 부처인가 싶을 정도로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이런저런 인간 군상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의사에 대한 환상 같은 건 금방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의 측은지심이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딘지 모자라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한테 늘 마음이 갔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냈고 어른이 돼서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처음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간 것도 안쓰러워 보여서 였습니다. 저희 병원 외과에 새로 온 레지던트였는데 하는 일마다 똑 부러지는 법이 없어서 늘 혼이 났어요. 아침 조례 때 꾸벅꾸벅 졸다가 혼이 나고 회진 때에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무릎을 까이고 주치의의 오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다가 또 혼줄이 나고 한마디로 모든 게 어리바리했습니다. 간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302호 환자 관장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프게 한다고 환자분이 저한테 관장 안 받으시겠대요.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교수님께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일이 능숙하지 못해서 간호사들에게는 손이 많이 가는 의사, 기피 대상 1호였는데 그게 또 안쓰러워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다가 정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던 날이었어요. 지혜야, 네가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힘들 때마다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해줘서 내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어. 그 은혜 남은 평생 함께 살면서 찬찬히 갚아나갈게. 나랑 결혼해줘.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제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죠.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본 만큼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알리자 사람들은 다들 저더러 땡잡았다고 했어요. 교육자 집안인 시댁에 의사인 남편을 만난 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만 가능한 천운이라고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수십 번 이 결혼을 미루고 싶었죠. 부모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노후 자금인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병원 근처에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누가 봐도 무리하신 거였죠. 문득 예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을 고르든 엄마 아빠는 널 믿어. 하지만 솔직히 의사 사위는 좀 부담스럽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까지 다 좋은 사람일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괜히 의사라고 으스대면서 우리 딸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꼴 못 본다. 그러니까 너무 집안 차이 나지 않게 평범한 사람 만나서 우리 딸이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시댁의 요구에 맞추자니 가랑이가 찢어지다 못해 우리 식구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고 자꾸 거절하자니 점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아버지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 준 것도 마뜩찮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셨죠. 창피하게 전세가 뭐니? 아무리 그래도 딸 시집 가는데 아파트 한 채 얻어줄 돈도 없어?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 병원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의사한테 시집 올 때 어떻게 하는지 듣지도 못했어? 걸핏하면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못한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개뿔도 없으면서 언감생심 의사 사위를 보려고 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나마 저희 부모님이 못 들으신 게 천만다행이었죠. 시어머니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성의를 보이자 각오를 다졌습니다. 혼수는 그동안 제가 모은 돈으로 하나둘 장만했고 36개월 할부로 고급 자동차도 마련해줬어요. 이건 제가 받는 월급으로 꼬박꼬박 갚아나갈 생각이었고요. 이것만으로도 저희 집으로서는 분에 넘치는 결혼이었습니다. 예단으로 요구한 3억은 엄두도 못 낼 거액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퇴직금 받으신 거 있잖아. 그걸로 예단비하면 되지. 솔직히 내 연봉으로 3억 모으는 건 금방이야. 잠깐 빌리는 셈 치고 우리가 모아서 금방 3억 갚아드리자. 사위가 의사인데 장인어른, 장모님 노후야 무슨 걱정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모습에 적잖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퇴직하신 아버지는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와 퇴직금이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어요. 공무원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로 부모님과 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까지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제가 생활비를 보태드려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 퇴직금으로 예단을 마련하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랑 결혼한다는 건 이 모든 걸 다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나 봅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만나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시댁의 요구가 당연한 일인 마냥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야, 의사 마누라 되는 건데 3억이면 싸게 먹히는 거야. 나 아는 사람은 집에다 병원까지 차려줬는데 예단비만 따로 5억이 들었다더라야. 너도 알다시피 일단 전문했다면 의사 월급이 확 달라지잖아. 그 돈 뽑는 거 금방이야. 앞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평범한 집안에서 의사 사위 보려면 그 정도는 다 한대. 그래야 결혼해도 꿀리지 않는다고. 아유, 내 남편이 의사라면 난 영혼이라도 팔아서 다 해주겠네. 결혼을 하는데 마치 무슨 장사라도 하듯이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의사 남편 좋죠. 적어도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앞으로 들어올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데 자꾸만 제 스스로가 속물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데 앞으로는 또 뭘 얼마나 더 요구할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볼까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셀 생각도 못했는데 3억이라고 하시더군요. 괜히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리려고 또 너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지? 우리 딸이 아빠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한데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아빠가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 그게 우리 딸한테 미안하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 돈을 준비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받을 수도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주저하다가 금방 갚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피 같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지만 지금 와서 결혼을 무르겠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곡절 많았던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선물을 한 보따리 사들고 시댁을 찾았죠.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면세점에서 큰맘 먹고 버버리 가방도 샀어요. 제 평생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은 처음 봤습니다. 이걸 내 선물이라고 사온 거야? 참나, 남사스러워서. 샤넬이나 에르메스 정도는 돼야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이라도 하지. 애가 생각이 없는 건지, 센스가 없는 건지. 나는 이거 못 들고 다닌다. 들고 다녔다가 행여 누가 볼까봐 겁나네. 시어머니는 니네 엄마나 갖다 주라면서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비싼 가방을 발로 툭툭 치더군요. 혹시 시어머니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어 어떤 가방을 원하시는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의 가방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도대체 뭘로 만든 가방이길래 1,000만 원이 넘는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너랑 대학 동기인 현수 엄마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한정판 에르메스 백을 며느리가 사줬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너도 알지? 그 집 며느리가 병원장 딸인 거. 며느리 드리고 자기 인생이 폈다고 걸핏하면 우리 며느리 하는데 내가 참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 나는 뭐 내세울 게 있어야 말이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를 보시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걸핏하면 다른 집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일이 태반이었어요. 저기 백삼동에 사는 아줌마는 며느리가 시부모 집까지 해줬다더라. 우리 아들 대학 동창은 처가에서 병원 차려준다고 벌써 개업을 한다던데. 우리 아들은 언제쯤 지 이름으로 된 병원 하나 차릴 수 있으려나. 의사 간호사 커플은 예전에나 많았지. 요즘은 거의 의사끼리 결혼하는 분위기라던데. 우리 아들은 어쩌자고 간호사랑 눈이 맞아서 내 속을 이리도 태우는지. 저도 힘들게 공부해서 간호사가 된 건데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건데 단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잣집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온갖 괄시를 해댔습니다.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니까 웬만하면 부딪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희 신혼집을 방문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일이 잦았어요. 추가 근무에 야간 근무까지 할 때면 쉬는 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녹초가 되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저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키셨죠. 아들 먹인다고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제 손으로 몇 시간씩 직접 고아야 했고요. 주름 펴는 시술을 받는다. 부항을 뜬다. 아들이 언제쯤 잘 될지 점을 봐야 한다며 피곤한 저를 이끌고 전국의 유명한 병원과 점집을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언젠가부터는 쉬는 날이 오히려 고역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늘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다 보니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만 아니면 제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서 저는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부부가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좀 걸려서 제가 직장을 옮겼죠. 그런데 예전 직장 동료,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일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별일 없는 거지? 너한테 얘기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야. 우리 과의 김 간호사 알지? 그 예쁘장하게 생기고 애교 많은. 걔가 양 선생님을 보는 눈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 양 선생님도 간호사 중에서 유독 걔만 예뻐하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면서 우리 과에 벌써 소문이 파다해. 나중에라도 네 귀에 들어가면 황당할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네가 좀 잘 지켜봐.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이 원래 간호사들한테 잘하지 않냐고 둘러댔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술이 있다며 밤 늦게 퇴근한 그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누구? 김 간호사? 아니, 누가 그따위 말을 해? 요즘 일이 많아서 잠도 못 자고 와도 고생하길래
같이 커피 몇 잔 마신 게 다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간호사들이랑 커피 한 두 잔 마셨어? 그 사람들이랑 다 연애했으면 20명도 넘었겠다. 아이고, 어디 사람들 눈 무서워서 간호사랑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나. 이래서 사람들이 대학병원 나가서 개원하려고 하나 봐. 펄쩍 뛰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부터 그 사람은 계속 개원 얘기를 꺼냈어요. 전문의 따고 펠로우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윗분들 눈치 보면서 온갖 뒤치다꺼리 해주는 게 힘들다면서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어도 대학병원에서 교수 되는 게 쉽지 않으니 차라리 나가서 자기 병원 차리고 싶다고요. 하지만 병원을 차리는데 1,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형편에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풋내기 의사라 병원을 차려도 괜찮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반대를 하자 그 사람은 기어이 시댁에 가서 징징댄 모양이더라고요. 네가 기어이 우리 아들 발목을 붙잡는구나. 애가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했겠어. 남들은 결혼하기 전에 병원 열쇠부터 쥐고 온다는데 너는 해온 것도 없으면서 남편 앞길을 막아? 아니, 사돈도 그래. 눈치가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개원 얘기를 꺼냈어야 하는 거 아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이래서 애초에 간호사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냐. 의사랑 간호사랑 어디 격이 맞기를 해? 그 사람이 개원을 하는데 왜 저희 부모님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처리 없이 부모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한 그 사람도 원망스러웠고요. 어떡하든 우리 둘이 해결해보자고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둘이 합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강남의 성형외과를 열었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병원장 되는 날을 다 보네. 변변찮은 처가 만나서 우리 아들 기 한번 못 펴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 돈 긁어 모을 일만 남은 거야. 들뜬 목소리로 개업식 내내 싱글벙글 하시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얼굴을 확 바꾸시더군요. 예, 너는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번 돈 함부로 쓸 생각 말고 니네 친정에다가도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전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동안 사위 덕 한 번 본 적 없고요. 없는 살림에 뭐 하나 더 보태주려고만 하셨지 저희한테 자잘한 것 하나 요구한 적이 없으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저당 잡혀서 해주신 거고요. 병원 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시다면서 6개월치 월세까지 한꺼번에 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1억이 훌쩍 넘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만한 돈이 나올 데가 없을 텐데 아버지는 끝까지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딸이 어깨 펴고 살라고 무리를 하신 게 분명했어요. 다행히 병원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수술이 많다며 집에도 못 들어온 채 병원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하는 횟수도 크게 줄었어요. 개원하기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를 들들 볶더니 그렇게도 소원하던 일을 이루니까 마냥 좋으셨나 봐요. 여기저기 자랑하느라 친구에다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공짜 시술을 받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깨끗한 속옷이라도 전해주려고 병원을 들렀을 때였어요. 병원 창구에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예전 동료가 전화로 얘기했던 바로 그 김 간호사였어요. 어머, 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라서 속옷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참, 요즘 원장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에서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실실 눈웃음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투는 왠지 모르게 비꼬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제 등을 떠밀면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수술이 늦게 끝날 거라고. 그리곤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다리지는 마세요. 오늘도 못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그 웃음이 너무도 쎄해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병원 사람들 눈을 피해 잠시 앉았다 가려고 비상계단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김 간호사 진짜 웃기지 않아? 지가 무슨 원장 3호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우리를 무슨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데 꼴 같잖아서. 원장이랑 사귄대잖아.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지가 그렇게 콧대 세우고 있는 거지. 아니, 원장님 유부남이잖아. 같이 일하던 간호사랑 결혼했다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륜이지 불륜. 그런데 김 간호사 말로는 원장님 곧 이혼하고 자기가 사모님 자리 꿰찰 거라고 하던데. 어머머, 미쳤나봐. 그걸 당당히 얘기하고 다녀? 세상에, 사모님만 불쌍하게 됐네. 위층에서 간호사 둘이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불륜이라는 말에 온몸에서 피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미친 듯이 그 사람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제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말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런저런 뒤처리를 해주느라 그 사람의 이메일부터 웬만한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수술 자료라고 적힌 폴더를 열었더니 그 속에는 충격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간호사와 함께 찍은 거였는데 민망할 정도로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거의 벗고 있는 김 간호사의 사진도 여러 장이었고요. 저 몰래 병원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메일에 있는 카드 명세서를 보니 5성급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까지 한 달에 3천만 원 넘게 카드를 긁었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 김 간호사를 위해 쓴 거겠죠. 심지어 2달 전에는 같이 해외여행도 갔더라고요. 저한테는 해외에 학회가 있다면서 일주일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밀회 여행을 떠난 거였죠. 언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며 저는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지위가 달라졌다고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시어머니가 결혼 준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쩌면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장이라도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괜한 빌미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처럼 딱 잡아뗄 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제가 일하는 병원에 병가를 내고 부동산에 집부터 내놨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한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돈만큼은 지켜야 했거든요. 지금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혼한 기간이 길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거고 그 사람이 마음먹고 재산을 숨기려고 하면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의 위자료만 받고 끝낼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준비한 예단비에 자동차 할부금, 6개월치 병원, 월세 등등 6억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릴 판이었죠.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자동차나 혼수품은 액대만 셈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깡그리 날릴 수는 없었어요. 전셋집을 빼야 하는 2달가량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했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을 갚아줄 수 있을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바보같이 말이에요. 저 혼자 애가 닳는 동안에도 그 사람과 김 간호사는 저를 속이고 능멸하고 있었어요. 김 간호사는 상간녀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이 제자리를 꿰차야겠는지 저에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계속 보냈죠. 이래도 안 떨어질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그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는 셀카 뒤로 벌거벗은 남편이 누워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저희 집, 그것도 안방 침대였던 거예요. 제가 출근한 사이
두 사람은 병원 일도 내팽개친 채 제가 잠을 잤던 침대 위에서 그 짓거리를 했던 거죠.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침대 위에서,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담보로 장만해준 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독해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제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수모를 꼭 갚아주고 싶었죠. 시어머니께는 남편 병원이 잘 돼서 매달 따로 용돈을 드리려고 한다며 새로 통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물론 카드는 저희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하게 했고요. 네가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장 엄마 정도 되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아야 면이 서지. 그러지 못해서 내가 우리 아들 병원에 갈 때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참에 비싼 옷 좀 장만해야겠다. 부티나는 반지랑 귀걸이도 좀 사고. 쇼핑하려면 바쁘겠네. 휘감아야. 다음 달부터는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시라고 하고는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휘감아야.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에 있는 은행 앱을 몰래 열어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를 했죠. 휘감아야. 행여 들킬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죠. 휘감아야. 그렇게 그 사람 몰래 돈을 빼돌렸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 돈이 아니라 저와 아버지의 돈이었지만요. 휘감아야.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하루하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동안에도 김 간호사는 저에게 수시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휘감아야. 신혼여행 말고는 저랑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김 간호사랑은 어딜 그렇게 자주 다니는지. 그 사람이 준 선물이라며 시계와 목걸이, 비싼 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요. 맨날 둘이 붙어 다니면서 도대체 병원 일은 언제 하는 건지 궁금할 지경이더라고요. 휘감아야. 만반의 준비를 끝낸 저는 이혼을 통보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보기도 싫은 더러운 사진들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죠. 휘감아야. 다음 세입자가 이사 오기 전 날을 디데이로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서 또 어디로 해외여행이라도 가는 건지 출장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휘감아야. 제가 혼수로 장만한 큰 가전제품은 부모님 댁으로 옮겨놓고 나머지 짐들은 중고로 다 팔아버렸어요. 휘감아야. 출장에서 돌아온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전화로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휘감아야. 이혼이라니 그게 네가 할 소리야? 의사 사모님 소리 듣더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나 절대 이혼 안 해. 누구 좋으라고? 휘감아야. 악다구니를 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톡으로 김 간호사가 보내준 거라며 불륜의 증거인 사진을 보내줬어요. 조용히 끝내지 않으면 이 사진 아는 사람들한테 다 풀어버리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할 거라고 했죠. 휘감아야. 그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이혼 소송에도 질 거라면서 난리를 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각오도 돼 있었거든요. 휘감아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휘감아야. 이 바닥에서 소문나는 건 금방이고 한 번 실추된 명예는 오래도록 따라다닐 거니까요. 휘감아야. 의사라는 명함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에겐 가장 치명적이자 가장 효과적인 협박이기도 했어요. 휘감아야. 시댁에는 택배로 이혼 서류와 출력한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 때문에 이혼을 당했는지 시부모님도 알아야 하니까요. 휘감아야.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에 대고 욕지거리를 해대기도 했죠. 휘감아야.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휘감아야. 의사 아들 뒀다고 집 해와라. 예단 해와라. 그 난리를 피더니 바람까지 피는 잘난 아들 둬서 좋으시겠습니다. 나 같으면 어디 고개 들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리도 당당하게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시는 걸 보니 아들이 엄마를 꼭 닮아서 그리도 뻔뻔한가 보네요. 뭐라고요? 말이면 단 줄 알아? 간호사 주제에 어디 의사 남편이 가당키나 해?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렇게 분수를 잘 알아서 유부남 주제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정분이 났나 봐요. 귀한 우리 딸은 그런 천박한 놈이랑 격이 안 맞으니까 관둡시다. 이제 잘난 아들이 좋아하는 간호사 며느리 보시면 되겠네요. 멀리 못 나갑니다. 휘가마야. 아버지는 시어머니 보란 듯이 현관문을 쾅 닫고는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휘가마야.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점잖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못난 딸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으시게 해서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휘가마야. 며칠 후 저는 그 사람 병원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휘가마야. 행여 또 부모님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려고요. 휘가마야. 병원 로비에서 김 간호사를 불러 상간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불쌍한 사모님 행세를 했죠. 머리 끄댕이를 잡고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었어요. 휘가마야. 그저 환자와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울며 매달렸거든요. 남편이랑 헐벗고 뒹구는 사진 그만 좀 보내고 제발 우리 남편 돌려달라고요. 휘가마야. 간호사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김 간호사를 노려봤고 환자들은 뒤에서 수군댔어요. 휘가마야. 몇몇 환자들은 대놓고 제 편을 들면서 김 간호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기도 했고요. 휘가마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김 간호사는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갔어요. 제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을 참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휘가마야. 그 뒤로 소문이 났는지 병원에는 환자들이 뚝 끊겼다고 해요. 휘가마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게 다른 건 다 참고 인내해도 남자가 바람피는 문제만큼은 묘한 동질감으로 똘똘 뭉치잖아요. 휘가마야. 성형외과 환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인데 원장이 바람핀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퍼졌나 보더라고요. 휘가마야. 게다가 수술 부작용으로 얼굴이 망가진 환자들 몇몇이 소송을 한다는 소문까지 번지면서 병원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해요. 휘가마야. 그 사람은 여기저기 합의금을 구하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고 김 간호사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뜯어낼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 본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휘가마야. 제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가정을 파탄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휘가마야.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마음 고쳐먹고 살기를 바랬죠. 휘가마야. 그 뒤로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여전히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의사들과 투닥거리면서 하루하루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휘가마야. 달라진 게 있다면 레지던트가 힘들다고 징징대도 결코 도와주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하게 됐다는 거죠. 휘가마야. 자기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거든요. 휘가마야. 거절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은 좀 덜 피곤해졌어요. 왜 진작에 그러지 못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말이에요. 휘가마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휘가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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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가마야.